트럼프, 워싱턴 정계에 충격을 주는 지각 변동을 예고한다. 대통령 당선인의 초기 정권 교체 움직임은 권력 균형을 다시 쓰고 정부의 핵심 부서를 폭파하기 위해 부통령을 임명하려는 시스템의 세대별 테스트에 해당합니다. 어떻게든 혼란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격변이 더 가까워졌을지도 모릅니다. 혁명일지도 모르죠. 재선에 성공한 지 2주도 채 되지 않아 도널드 트럼프는 역대 어느 대통령도 하지 못했던 워싱턴의 제도를 무너뜨리기 위한 새로운 캠페인에 착수했습니다. 그는 거대한 수류탄을 미국 수도 한복판에 던져놓고 누가 도망가고 누가 몸을 던지는지 장난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후자보다 전자가 더 많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진정한 권력은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능력이라고 말했고 그는 이를 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초기 전환 움직임은 체제에 대한 세대별 스트레스 테스트에 해당합니다. 공화당이 상원을 휴회하여 인준 없이 지명자를 임명하라는 그의 요구에 굴복한다면 이는 2세기 전 건국자들이 확립한 권력 균형을 다시 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직책에 대한 인선을 자신의 방식대로 진행한다면 그는 그들이 이끌 부서를 폭파시키려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배치할 것입니다. 그는 동료 공화당원들을 공격하고 성매매 및 마약 혐의를 방어하는 데 경력을 쌓아온 폭탄 투척형 백악관 의원을 미성년자 소녀 인신매매 혐의로 자신을 수사한 법무부 수장으로 선택했습니다. 비록 자신을 기소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전통적인 의료 서비스의 기초를 폄하하는 의학, 교육을 받지 않은 음모론자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는 유죄 판결을 받은 전범을 변호한 전력이 있는 주말 아침 텔레비전 진행자를 세계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대를 운영하는 극우파의 상징으로 채택된 기독교 십자군 문신을 새긴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는 중동 독재자를 옹호하고 러시아가 선호하는 입장을 대변한 전직 하원 의원을 국가 정보기관을 감독할 수장으로 선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규범을 뒤엎기 시작한 지 9년이 지난 지금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과소평가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유모에 대한 고용세 미납만으로도 내각 후보자의 자격을 박탈하는 데 충분했던 워싱턴에서는 이러한 인선 중 어느 누구도 인준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의 레드라인을 뛰어넘어 너무 도발적이어서 동료 공화당원들조차도 그가 그들을 트롤링하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후보자를 선택했습니다. 트럼프의 오랜 친구이자 정치적 사기꾼으로 명성이 자자한 로저 스톤은 워싱턴에 보내는 메시지는 간단하다고 말합니다. 상황이 달라질 것입니다. 라고 그는 문자를 통해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자칭 선동가이자 전 트럼프 백악관 전략가인 스티븐 배너는 지난주 자신의 팟캐스트에서 지난 48시간 동안 이 도시, 제국의 수도에 뭔가 달라진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치, 문화의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트럼프는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워싱턴의 현 상태를 깨뜨리고 싶다는 열망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매력의 일부였습니다. 그의 지지자 중 상당수는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망가졌기 때문에 불태워야 한다는 그의 주장에 동의합니다. 트럼프가 보기에 기존 시스템은 더 많은 미국 대중을 희생시키면서 특권층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정부는 철저하게 부패했고 보수주의자들과 그들의 삶의 방식에 반대하는 방향으로 돌아섰습니다. 신임 공보 비서관 캐롤라인 리빗은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을 변화시키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그의 지명은 이를 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재능과 경험, 필요한 기술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계속 지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은 미국 신문사 설TV에서 전해드렸습니다.